그냥 뭐 계속 얘기해도 돼. 좀 나중에 이거 보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더라고. 사실은 참여는 못해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조회수가 뭐 백 몇십 회, 뭐 어, 우리들 아이고. 모르는데. 음.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아, 시작할까요? 아직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죠. 조금 한 5분만 있다죠. 몇 응. 번만 기다립시다. 지금 조금 전에 영희를 통화했는데 그거 아, 있네. 아. 아니, 백 회장, 진우, 이거 왜 흑백이야? 응?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어. 진우가 오디오에 관해서 한번 강의 좀 해주지. 하이엔드 오디오. 아,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또 하이엔드 오디오식이나 그냥 듣고 아니, 뭐, 즐기면 되지. 대단하던데 보니까 사진 찍어놓은 거 사진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음. 그래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또 모으기 시작했지. 그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 좀 젊은 친구, 한갑이 넘었으니까 젊은 친구도 아니구나. 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바가지도 안 쓰고 눈탱이도 안 맞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이 이미 한번 바가지를 다 쓰고 경험을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음. 해주니까 편하지. 근데 오디오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 많지? 오디오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 음. 옛날에 보니까 저 이강세도 뭐 한가닥 했었다고. 런던에 당연하겠지. 보니까. 런던에서.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기계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다 베트남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 깨끗한 것들. 다 베트남에 가 있어. 오늘 보여줄 사진이 많고 그래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이제 시작을 할까요? 예. 네, 그럼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이거 화면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이나요? 지도? 네. 네, 보여요. 지도 보여요? 네, 그럼 지도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다녔는 이제 조금 제가 마크는 해놨는데 예, 잘 해놨네. 찾을지는 모르겠네. 응. 다 응. 찾을 수 있을지는. 근데 여기는 찌리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우리 박병원 동기께서 이 알프스를 정말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녀본, 근데 저는 그쪽을 못 가봐가지고 너무 신선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초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자, 첫 번째 카트로 넘어갑시다. 자,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행의 초점은 알프스의 동쪽,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까지 펼쳐져 있는 알프스의 동쪽 기슭을 티롤 알프스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산악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걸 초점을 맞추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나이가 이제 우리가 70이 훌렁 넘고 보니까 옛날에 그 산에 가던 거를 그렇게 산에 가는 걸 좋아하고 했는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발 1,500 내지 2,500의 트레킹하기 좋은 아주 그런 곳에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뭔가 하여튼 거기까지는 수송 수단이 있는 곳을 가볼 수밖에 없게 이제 우리 처지가 그래 돼서, 그게 이제 제가 돌로미티 알프스라고 이태리 쪽도 한 열흘 갔다 왔고, 서쪽으로 블란스 알프스도 뭐 한 바퀴 돌았고, 그게 다 뭐냐 하면 이제는 걸어서 등산을 못 하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표고차는 뭐 우면산도 안 되는 정도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등산하기 좋은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다 같이 늙어가니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수요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저 용로 형이 뭐 굳이 또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 티롤 알프스 다녀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쭈리히로 가야 되는데, 쭈리히에서 내려가지고 루체른 쪽으로 이제 알프스에 접근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쭈리히 미술관에 가봤습니다. 쿤스트하우스 쭈리히에 갔더니 그야말로 상상 뭐 기대에 몇 배 좋은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산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미술책의 교과서에서 막 본 그런 그림들이 이 그림이 여기 있었군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로 1번 저 맨 앞에 있는 세잔느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안 유명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여드린 게 삐비드 샤반느라고 아주 독특한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는 분이고, 그 다음은 저 자코메티, 누구나 다 아시는 그 자코메티는 한두 점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두 아들 작품까지 해가지고 자코메티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미술관 중에 제일 여기가 많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으니까 자코메티 좋아하시는 분은 꼭 가보시고요. 그 다음 거는 아놀드 베클린이라고 신화를 주로 그리는 사람인데, 또 그 다음에 세간틴이라고 이태리 작가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다음 저기 아놀드 베클린 그림 보여주시죠. 아놀드 베클린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세간틴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 좋아하시는 분 이 부근에 가시면은 쿤스트하우스 쭈리히는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체른에 가면 루체른의 대표적인 게 이 카펠 브리케인데, 카펠은 그 예배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카펠 그러니까 예배당 다리라는 뜻인데, 저 뒤에 보이는 산이 필라투스, 바로 이제 요 다음 첫 번째 갈 산이 필라투스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다리에 꽃을 엄청 많이 걸어 놓고 해가지고 이게 뭐 거의 루체른의 상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 가셔서 카펠 브리케만 보지 마시고 바로 거기서 한 3분 정도만 걸어가면 스프레어 브리케라고 똑같은 양식의 지붕이 있는, 그리고 지붕 안에 고담으로 넘어가시죠. 스프레어 브리케도 똑같은 양식이고, 안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그림들이, 고담 카트 보시면은 이 천장 쪽에 고담 카트 넘어가 천장 쪽에 이 세모난 부분에 그림이 앞뒤로 이렇게 쫙 걸려 있는 것도 카펠 브리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펠 브리케만 보지 마시고 스프레어 브리케도 꼭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 필라토스 산은 출발하는 지점인 크리엔스라는 마을이 루체른 안에 있습니다. 크리엔스가 루체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뭐 스위스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서 숙박을 하면 그 도시에서 숙박하는 동안은 그 도시의 모든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티켓을 하나 주거든요. 그리고 그 티켓이 체크아웃 한 날 종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도시에 있는 그 도시의 호텔에서 이미 체크아웃한 그날까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잘 쓰는 게 스위스 여행의 중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이 크리엔스가 루체른 시내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이 출발하는 케이블카 역까지 가는 것보다 차는 그냥 세워놓고
그 호텔에서 주는 시내 교통, 대중교통 그 무료 그 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엔스에서 일단 조그만 케이블카를 타고 요거는 보면 조롱조롱 이렇게 작은 한 4인승 내지 6인승 케이블카가 밑에서 이제 올라가고 중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큰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큰 케이블카로 갈아탑니다. 이 케이블카는 거의 한 6, 70명 타는 큰 케이블카인데 요게 이제 꼭대기까지 올려다 줍니다. 그다음 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보면 저 위에 저 정상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뭐 표고차 1, 200m만 찾아다니는 처지가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터널 비슷한 겁니다. 그 터널 더 오른쪽을 보시면 바위에 구멍이 나 있죠, 그죠? 그 속까지 이렇게 터널이 쭉 있고 그것도 하나의 트레킹 코스고요. 그다음에 마주 보이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다음에요. 예, 다음 카드. 예, 이거는 그 필라투스 정상에 있는 그 호텔이고요. 그다음요. 예. 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케이블카 저 스테이션인데 이 속에도 호텔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은 아니고 정상에 한 글쎄요 한 80% 정도 올라간 곳에 꼭 이렇게 케이블카 스테이션이 대부분 정상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고 거기 가면 위치에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필라투스처럼 뭐 호텔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식당은 당연히 있겠죠. 조그만 산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송 수단 이외의 숙식 시설이 거의 다 완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예, 그거를 좀 더 저 잘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호텔 말고 저 케이블카 역과 연결된 호텔이고 이 케이블카 역에서 내리면 바로 옆에 이제 등반 열차역이 있거든요. 그 기차가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기차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바로 케이블카로 내려와도 되고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알프나흐슈타트라는 그 뭐 사실은 마을도 없고 그냥 지명으로 돼 있는데 그 알프나흐슈타트라는 데까지 기차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또 여객선을 타고 관광선을 타고 루테른까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도 타고 그다음에 저쪽에 등반 열차도 타고 그다음에 이 배도 타고 배를 타고 루테른 호수를 쭉 가로질러서 루테른까지 돌아오는 이런 코스를 택하려고 하면 차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차 있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등반 열차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루테른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요. 요게 이제 그, 그 케이블카 스테이션에서 좀 멀어진 그림인데 거기에 이제 맨 앞에 보이는 게 저 필라투스 호텔이고 그다음이 케이블카 스테이션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경사진 길이 하나 보이죠. 그게 기차가 댕기는 길입니다. 그 경사도가 거의 한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한 기차가 아니면 못 댕기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자리는 꽃이 좋다는 꽃을 보러 댕기는 트레킹 코스를 가다가 뒤돌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다음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 기차가 올라오는 길을 그 철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걸 더 가까이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꽃길이라고 하는 길 이름이 꽃길이에요. 이걸 따라서 쭉 가면 저쪽 한참 떨어진 곳에 또 한 200m 정도 올라가는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다음요. 예, 이거는 가는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본 경치고요. 그다음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려오는 등반 열차입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은 톱니로 된 그게 있어가지고 소위 아프터식 철도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아까 이제 다 내려와서 그 역에서 길을 건너면 요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프나크슈타트라는 거기에 가서 이 배를 타고 루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기 마운틴으로 가겠습니다. 루체른을 대표하는 산이 필라투스하고 리기 두 개인데요. 이 리기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이 사진은 리기 쿨럼 올라가는 열차가 출발하는 역의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 벽에다가 노선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몇 개 있는가 대충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중간에 총총총총 여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는 사람도 많고 일부 구간이라도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다가 길을 약간 삐끗해가지고 다시는 이 역을 만날 수 없는 오솔길로 들어서서 내려오는 바람에 골탕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가서 일부 구간이라도 걸어 내려오시고 싶으면 위에 한 너댓 역까지는 걸어 내려오면서 계속 역을 만났는데 중간에 옆으로 빠져가지고 역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 저 바닥에 내려갔더니 차를 놓고 온 그 출발역에서 한 거의 또 4km 떨어진 데로 내려가 가지고 1시간을 더 걸어야 돼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차역이 여러 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요. 요게 이제 그 기차입니다. 출발역에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근데 한참 올라가면 말이죠. 거의 이제 정상에서 한 80%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부터는 옆에 열차가 하나 더 달립니다. 근데 이거는 산 너머 완전히 반대쪽에서 올라온 다른 기차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리기 쿨럼 꼭대기는 쿨럼이 산 꼭대기라는 뜻일 거예요. 리기 쿨럼은 기차가 양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르트 쪽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제가 탄 거는 비츠나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을에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츠나우하고 아르트는 완전히 산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트에서 올라오는 다른 기차도 있다. 그러니까 에,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제일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기차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택시 타고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택시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뭐 그 하여튼 교통편만 저거 할 수 있으면 이걸 타고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요. 이건 아까 그 기차인데 이 저 사진 찍는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요. 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요래 보면 지금 보이는 이게 이제 꼭대기 정상역인데요. 지금 보이는 기차는 아르트에서 올라온 기차고 제가 타고 올라간 기차는 그 건물 지붕에 가려 가지고 왼쪽 기퉁이밖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산악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요. 요걸 이제 정상 고 정상에 있는 호텔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호텔이 있는 거죠. 이 호텔은 상당히 급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내려오는 기차 제가 타고 올라간 기차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뭐 차를 두고 갔으니까 그래서 리기 칼트바트 필스트라고 하는 그 역이 있는데 요 역이 그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온천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는 요 역으로는 어, 또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케이블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요.
예, 요거는 이제 루테른을 떠나서 슈탄스라고 STANS 슈탄스라는 마을로 이제 옮겼는데 그 슈탄스라는 마을에서 올라가는 슈탄저 혼 그러니까 슈탄스의 뿔이라는 지명이 되겠죠. 그 슈탄저 혼에 올라가는 등반 열차인데요. 이거는 아프터식 열차가 아니고 줄을 가지고 위에서 잡아 당겨서 끌어올리는 후니쿨라형 형인데 어쨌든 요게 보시다시피 위에 객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1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요. 예, 그 올라가면서 보는 경치고요. 그다음요. 예,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케이블카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방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루프탑처럼 옥상처럼 돼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예, 이 타면은 그 안에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된 케이블카 방 안에 나선형으로 된 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2층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다음. 이건 2층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있는 그 트레일입니다. 이 길을 걸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요. 요게 이제 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지붕에 사람들 소복하게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비바람이 치지 않는 한 이 케이블카는 타면 모조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유리에 빛이 반사된다거나 아니면 유리창을 깨끗하게 안 닦아놔가지고 기가 막힌 경치를 사진을 못 찍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건데 이 케이블카는 타면은 2층에 올라가서 유리가 없어서 사진 찍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슈탄스 마을 풍경이고요. 그 다음요. 이게 이제 슈탄스 그 마을 광장의 한쪽 옆에 있는 이 조각상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요게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격언이죠. 그죠? 예, 누구나 죽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는 메멘토 모리 라는 제목을 가진 조각상을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다음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케이블카 사실은 제가 프렌치 알프스를 돌아다닐 때는 케이블카를 거의 안 탔어요. 왜냐하면 이 서양에서는 이 알프스 주변 지역에 다 선진국이니까 대충 자동차가 한 2천 내지 2천 몇 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 무슨 선자령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령들이 거기는 자동차가 올라가는 령이 거의 2,500까지도 자동차가 올라가는 령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500 이런 건 뭐 부지기수고요. 그 다음에 기차가 대충 한 1,500까지는 기차가 댕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그 케이블카를 비싼 돈 내고 안 타도 차 몰고 이렇게 령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고개마루에 올라가면은 거의 모든 고개마루에 그 주차장과 그다음에 숙소와 롯지와 식당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프렌치 알프스는 거의 차를 가지고 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트레킹하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 부근에 있는 그 소위 말하자면 이 지명 이름이요. 반드 파르크 플라츠 아케를린데 반드가 이 뭐라 그럽니까 원더링 예 돌아다닌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트레킹이라는 뜻이고요. 파르크는 주차장이라는 뜻이고 플라츠는 장소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등산용 주차장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아케를린데 별로 이름도 없고 조그만 데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워낙 작으니까 뭐 여기는 숙소나 식당이나 이런 거 없이 차만 세워놓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요게 한 1,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팻말이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저 끝에 보이는 데까지 이제 걸어갔다 왔는데요. 그다음 예, 다른 쪽에서 본 그 같은 길입니다. 그다음요. 예, 계속 뭐 같은 사진. 예, 그다음 그 끝에 가면 바바라 예배당이라고 해서 바바라 카펠레 하는 요 조그만한 어, 대부분 산 위에요. 제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뭐 등반 전철 타고 올라간 거의 모든 산 위에 교회당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당이라기보단 예배당 수준인데 그러니까 처치가 아니고 채플 수준이죠. 이 카펠레 수준의 그 요 끝에도 그 길 끝에 이 카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이 우리가 그 이제 그 거기를 향해서 걸을 때 어떤 수도사 복장의 수사 한 분이 우리를 이래 저 추월해서 먼저 가셨는데 왜냐면 우리는 꽃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속도가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님이 우리를 추월해서 가셨는데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 앉아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요. 예, 이거 뭐 내려오는 길에 찍은 경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저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클라우젠 패스라고 하는 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클라우젠 패스가 높이가 아마 한 2,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지도 한가운데 이 계곡이 쭉 따라 올라가면 저 끝에 이제 클라우젠 패스를 넘어가는 계곡이고 이게 뭐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곡 양쪽으로 보면 케이블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총총총총 케이블카가 막 있는데 그 옆에 계곡도 있지만은 이제 이 계곡에 있는 케이블카를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맨 앞에 부분에 계곡에 들어가기 전 왼쪽 부분에 있는 고기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게 엑베르겐이라는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0 정도 되면요. 이거는 뭐 그냥 그 호텔이나 산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아, 여기 적어놨네요. 1446이라고 적어놨네요. 이 거기서 비가 와가지고 뭐 하여튼 고생은 엄청 비바람에 고생은 했는데 비바람 고생이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뜬 거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그냥 이거는 그냥 총총총총 숙소들이 여관이나 호텔들이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전경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아까 보신 지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더 가면 여기 이제 이 동네가 완전히 윌리엄 텔 동네거든요. 예, 그 아까 제가 클라우덴 패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작은 도시가 알트도르프라는 도시인데 그 알트도르프에 윌리엄 텔 기념물이 조금 있으면 사진 나옵니다. 엄청나게 돼 있고 하여튼 이 동네는 어디를 가나 막이저저 윌리엄 텔 얘기인데 그 윌리엄 텔 기념하는 또 채플이 카펠레가 그 물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로 내려가 봤는데 그 카펠레 가는 도중에 이 여기 보시다시피 까리용이라는 것은 종을 뭐 수십 개의 종을 매달아 놓고 그게 음정이 다 달라가지고 그 종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걸 까리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텔스 카펠레 윌리엄 텔의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게 까리용이 있어가지고 또 마침 제가 그 내려가는 고기를 지나갈 그때 이 까리용 연주를 해가지고 아주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컷은 그 아까 말씀 텔 교회 텔스 카펠레고요. 그 다음에 텔스 카펠레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배당이라고 해놨는데 안에 이 그리스도교의 그 기독교나 뭐 천주교 뭐 그런 건 없고 이 보시다시피 그 윌리엄 텔의 그 설화를 그린 큰 그림이
벽면에 4개가 있는 그게 텔스 카펠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알프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카트. 그 알프스는 가면요, 무슨 알프, 무슨 알프, 무슨 알프, 뭐 에벤 알프, 클레벤 알프, 무슨 알프, 무슨 알프 하는 게 수백 개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의 그 고지대에 있는 마을인데요. 클레벤 알프에 여기도 보십시오. 클레벤 알프도 올라가니까 교회당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클레벤 알프, 클레벤 알프 올라가는 뭐 케이블카는 별로 이렇게 뭐 언급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카트는 그 클레벤 알프에서 보는 풍경이고 거기에 보이시는 이런 길들을 올라가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이나 오르막은 될 수 있으면 없는 가급적 이렇게 평지로 뻗어 있는 길들을 골라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걷는 그런 개념의 요즘 등산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뭐 거기서 보는 경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필라투스나 리기급 그보다 더 높죠. 더 높은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게 티틀리스인데 보시다시피 뭐 그냥 그 산이 우리한테 주는 느낌이 좀 겁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꼭대기에 보면 딱 이거는 몽블랑 꼭대기 보는 아니 몽블랑이 아니고 마토른 꼭대기 보는 것 같은 뾰족한 그 꼭대기에 바람이 한쪽에서 불면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이 반대쪽에 막 구름이 생기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거는 티틀리스 산을 향해서 가면서 찍은 겁니다. 그 이렇게 높은 산은 대체로 수송 수단이 하나가 아니고 중간에 갈아타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음 카트입니다. 조그만 요거 한 6인승 작은 케이블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케이블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보통 3개 정도가 조롱조롱 매달려서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명 내지 120명 정도 타는 큰 위에 올라가서 타는 그 큰 케이블카는 그거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대밖에 못 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케이블카마다 다 다른 나라 국기를 붙여놨어요. 예, 뭐 그다음 올라가 보십시오. 그다음 가보십시오. 이게 이제 저 중간역에 올라가서 보는 풍경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케이블카와 리프트 기둥이 얼마나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기 이게 한 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도 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와 다른 또 옆에 등반 열차가 또 하나 있고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케이블카도 있고 하여튼 이저 전 세계에서 손님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놓고 저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은 이제 아까 중간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왼쪽에 호수 하나 보이시죠, 그죠? 이게 트립세라고 하는 제법 큰 호수인데 거기에 중간역에 벌써 오른쪽에 보시면은 산장과 식당과 이런 시설들이 다 돼 있고 거기서 이제 큰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요. 요 케이블카의 특징은 이 원형이라는 겁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고 있으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시간 안에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케이블카 탈 때 제일 이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치를 잘못 잡으면 뷰가 하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내내 제일 재미없는 방향만 보고 가야 되는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안에 부분이 바닥이 뱅뱅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꼭대기 올라가면 말이죠. 다음
예, 얼음 동굴이 있습니다. 그다음요. 예, 이 얼음 동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요. 예, 다음요. 얼음 동굴을 지나면 이제 이 아까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는 중간에 벌써 막 완전히 이 얼음과 눈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꼭대기 안 올라와도. 근데 꼭대기는 3천 뭐 몇백 3,200인가 이런 정도 되는데 어쨌든 꼭대기는 올라가면 완전히 이거는 뭐 예, 8월 초인데 8월 한 7, 8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얼음 구덩이입니다. 자, 그다음요. 아까 그 출렁다리를 지나서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전망대에 올라갑니다. 전망대에 올라가 보시죠. 다음요. 예. 어, 자, 예. 요 전망대는 오른쪽 끝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른쪽 끝을 자세히 보시면 인도 여자 남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뭐 해놓은 그 인도 남자 여자가 보이죠. 여기에서 인도 애들이 아주 제일 유명한 남녀 배우가 무슨 뭐 영화를 찍었는지 드라마를 찍었는지 자우기간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보러 오듯이 인도인들은 하여튼 전 인도인이 여기를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게 버킷리스트랍니다. 그래가지고 미어지게 그냥 인도인들이 그냥 아주 터져나가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당이 이렇게 이 큰 건물에 아마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층을 인디안즈 온리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인도인을 위해서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게 아니고 인도인들 워낙 시끄러우니까 다른 손님을 위해서 인도인들을 한 방에 썰어 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요. 이거 아까 올라올 때 보여드렸는데 내려가는 거 또 보여드리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트립제라고 하는 호수가에 가서 저 뒤에 저 산이 보이죠, 그죠? 이 트립제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제가 보기에 부지런히 돌면 1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뭐 하여튼 보통 남보다 1.5배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트립제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이게 제일 덜 힘들지요. 뭐 더 걷는 것 치고는. 그리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마주 보이시는 그 뾰족한 산 왼쪽에 있는 이 언덕은 그 헤더지요, 헤더. 그러니까 영국의 영국 스코틀랜드의 벌판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그 아주 작은 꽃, 그 헤드의 꽃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요. 예, 뭐 이거는 좀 예, 뭐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 멀리서 이저 트립제를 돌아가면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그다음 넘어가입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알트도르프의 윌리엄 텔 기념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넘어가입시다. 비르글렌이라고 알트도르프에서 뭐 한 차로 5분도 안 되는 마을이 또 있는데 그 마을에도 보면은 이 교회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당 내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카트 또 넘어가 보십시다. 예, 교회당 내부 보고 그다음요. 그 앞에 있는 뒤에는 여관이고요. 뒤에는 호텔인데 앞에 있는 조그만 요게 조그만 구조물 요게 이제 요것도 텔스 카펠레입니다. 예. 텔스 카펠레가 뭐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스트하우스 그러니까 가스트하우스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여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호텔이 하도 이 동네에 있는 것들이 다 예뻐서 그다음 가스트하우스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다음 예, 그다음에 다음 카트는 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윌리엄 텔 저 조각상입니다. 그다음요, 다음 조각상 예, 이거 아주 장난감 같이 귀여운 윌리엄 텔 조각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이제 제가 이번 여행에 아주
제일 중시한 것 중에 하나인 클라우젠 패스인데요. 이 클라우젠 패스를 옛날에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스위스 쪽으로 돌아오면서 여기를 저녁 무렵에 이렇게 패스하면서 저녁 무렵에 지나가면서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얼마 머무르지 못해가지고 이 클라우젠 패스를 다시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 오른쪽을 보시면 거의 평지로 막 이렇게 평탄하게 길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저런 길 걷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 클라우젠 패스를 언젠가 다시 가겠다. 이게 높이가 1950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바로 거기에 호텔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자고 한 여기서 하루 종일 내지는 뭐 1박 2일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요. 예. 이게 1950이거든요. 자, 그다음요. 그냥 거기 경치입니다. 예. 그다음요. 예, 보시다시피 이정표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막 갈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다음요. 예. 그 중에 제가 걸었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걸은 길이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길은 예, 그다음요. 여기도 꼭대기에 교회당이 있죠. 하여튼 모든 꼭대기 하면 영의 꼭대기든 산의 꼭대기든 올라가면 무조건 교회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자, 그다음에 계속 넘어가십시다. 예, 뭐 그냥 거기 클라우젠 패스 제가 하도 좋아해서 사진을 여러 장 했습니다. 예. 다시 이 호텔 나올 때까지 넘어가십시다. 이 호텔 왜 또 사진을 또 보여드리냐면 왼쪽에 보면 버스 있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차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카나 등반 열차를 타지 않고 차비를 들이지 않고 자기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곳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이제 클라우젠 패스 넘어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십시다. 그다음에 이제 인스부르크 부근에 가서 인스부르크나 잘츠부르크 같은 데서 자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근에 조그만 그 차를 가지고 댕기니까 조그만 도시에 가서 저 숙박비를 적게 드리는 작전을 쓰는데 여기 이제 그 부근에 있는 임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에그브로이라고 하는 조그만 호텔에서 잤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죠. 여기 이제 1번 가야 될 때가 글래처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 빙하 익스프레스고요. 그다음에 리플제 하는 거는 여기 그 옆에 있는 무려 25만. 예? 네, 계속하세요. 네. 예. 요 지도를 보시면 이 계곡을 오른쪽에서 계곡으로 쭉 들어와서 막다른 곳에 빙하로 올라가는 기차가 있어요. 기차인데 요 기차가 지하철입니다. 예, 지상으로 안 나와요. 1740에서 출발하면은 2840까지 2100m를 지하철로 싹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갈아타면 3440까지 다시 케이블카를 올려주고 거기에 올라가면 3500 정도 되는 전망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그저 투자를 많이 한 좋은 그 곳인데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올라가는 글래치 익스프레스 기차인데요. 이 기차가 저는 이 처음에 탔을 때 요번에는 하도 악천후라서 그 위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안 가버렸는데 그 이 기차를 탈 때 사진을 찍을 거라고 단단히 작심하고 맨 뒷칸에 내려가 가지고 창가에 딱 이 저 포진을 하고 앉아 있는데 끝까지 땅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1100m를 그냥 지하철로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다음 예, 그 출발역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날씨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 위에는 안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리플제 그다음 카트요. 예, 요것도 2200 정도 됩니다. 그 리플제도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따로 있고 그 리플제에 올라가서 리플제 물가를 따라서 걷고 내려왔습니다. 계속 넘어가십시다.
예, 또 넘어가고요. 또, 예, 요 이제 임스트 시내를 그냥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임스트, 그냥 쭉 넘어가십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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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임스트 시내에 아주 작은 이쁜 교회가 있어서 그걸 저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로젠가르텐 슐루흐트라고 직역을 하면 장미 정원의 계곡입니다. 로젠가르텐 슐루흐트, 이거는 제가 서울서 알고 간 게 아니고 아까 그 임스의 호텔 매니저가 뭐 여기 안 가보면 니 여기 허났다 그러면서 뭐 억수로 강권을 하길래 남는 시간에 한번 가본 건데요. 예, 그냥 쭉 보여드리고 넘어가십시다. 예, 그런 대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십시오. 예,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잔도처럼 아주 뭐 길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잘 내가지고 경치도 좋고, 예, 한번 가볼 만했습니다. 자, 그다음 임스트 시내 경치 끝날 때까지 그냥 쭉쭉 넘어가십시다. 작은 도시가 너무 예뻐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인스부르크에 가면은 인스부르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노르트케테라는 산인데, 그 노르트케테는 이거는 필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스부르크 가가지고 거기 안 가면 그건 헛간 건데, 이 노르트게트에 올라가는 이 출발역을 찾으려고 차를 몰고 시내를 뱅뱅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관광 안내소 가서 물어봤더니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지하철역 같은 이게 이 노르트게트에 올라가는 등반 열차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하철역인 줄 알았지. 예? 등산 열차역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다음 이제 그 기차의 모습을 그다음 카트에 보시면, 예, 지하철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그다음 카트 이게 이제 훔거부르크 반이라는 이름인데, 얘는 훔거부르크가 얘가 올라가는 마을의 이름이고, 반은 기차 또는 기차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차나 지하철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다음 카트를 보시면, 예, 가운데 잘 보시면 톱니가 있죠, 그죠? 그 톱니로, 톱니가 아니죠. 이게 예, 톱니가 아니고 이게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톱니로 올라가는 아프터식 등산 열차가 있고, 줄로 잡아 당기는 후니쿨라식 그 등산 열차가 있는데, 저는 후니쿨라식 등산 열차는 일직선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훔거부르크 바는 말이죠. 중간에 역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꼬불꼬불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푸니쿨라식 줄로 잡아 당기는 기차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훔거부르크 저 상부역 위쪽 종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입시다. 그리고 훔거부르크가 이제 끝이 아니고 노르트케테 산으로 올라가는데, 훔거부르크가 어 이거 뭐죠? 이게 가운데 보시면 톱니가 아니고 줄이 쇠 줄이 두 개 있죠.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이거 내가 뺀데 살아 있었네. 예, 예. 요게 이제 그 말하자면 중간역입니다. 거기서 어 아니 아까 그 훔거부르크 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면 요게 또 제 그룹이라고 다른 중간역에 또 올라옵니다. 케이블카 중간역에 올라오고, 여기서 케이블카를 또 갈아타고 다음 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 카트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한뭐 5, 60명에서 100명 이상 타는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그 한 대밖에 못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한 대, 내려오는 거 한 대, 두 대가 매달려서 사실은 내려오는 놈이 내려오는 그 힘으로 올라가는 놈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작게 든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맞은편에 매달려 있는 게 케이블카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쇳덩어리더라고요. 이게 뭐 콘크리트 덩어리인지 쇳덩어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맞은편에 무게를 이렇게 상쇄하는 그 용으로 이런 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큰 케이블카를 타고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다음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정상역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저 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예, 저기 보이는 게 2334 그 하펠레 하펠레 카르 슈피츠라고 하펠레 카르 봉우리라고 이게 이제 노르트게트의 정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저기를 사람들이 보통 다 올라가는데 저는 뭐 이 고도도 높고 날씨도 별로 안 좋고 춥고 해서 막 여기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인스부르크를 떠나서 잘즈부르크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즈부르크에서 제가 머무른 도시 이름이 바트 이슈리인데, 바트는 목욕탕이라는 뜻이고요. 이슈리 이제 지명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에 온천으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왜저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뭐 유행해가지고 아시지요? 시시라고 엘리자베트 황후, 그러니까 프란츠 요셉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의 에, 황후였는데, 그 가족이, 가운데는 애들입니다. 그 가족이 요 호텔에 와서 묵었다고 벽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놓은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그 전모를 보여드리면 다음 카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굉장한, 그 시절에 이 엘리자베트 황후가, 그러니까 프란츠 요셉 황제의 일가족이 와서 여기 이 호텔에 머물렀다니까 말이죠. 이 바트 이슈리 굉장히 옛날에는 한가락하던 도시였던가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동그랗게 된 유리로 된 그 부분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당에서 뭐 식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이 다음 카트는 그냥 바트 이슈의 옛날 영화를 보여주는, 이게 지금은 뭐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도시지만 한때 영화를 누렸던 도시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다는 할슈타트로 가야 되는데요. 할슈타트는 가면은 소금강산이 유명합니다. 소금강산이 사실은 할슈타트에도 있고 짤즈부르크 쪽에도 있고 또 어딘가 하여튼 세 군데가 유명한 그 소금강산이 있는데, 이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츠벨텐 할슈타트에 있는 소금강산인데, 요 보시다시피 후니쿨라 타고 올라가지요, 그죠? 그 후니쿨라 중간에 보면은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와야 되니까 저 중간에 갈라진 데서 올라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오는 건 또 거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행을 하는 그런 후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요. 그 후니쿨라라는 게 글쎄 이거 한 글쎄 20명이나 탈까요? 아주 조그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쭉쭉 넘어가십시다. 소금강산 안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뭐 별로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그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은, 다른데 소금강산 봤으면 더더군다나 안 가셔도 될 것 같은. 그다음 요 카트는 이게 경사 고위에 이게 그 미끄럼틀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강산에 하도 볼 게 없으니까 그냥 길이 한 50m, 70m짜리 이런 그 미끄럼틀을 두 군데 만들어 놓고 그걸 타고 내려오는 거를 애들은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다음요. 예, 이거는 소금강산에서 나올 때 타는 기차입니다. 소금강산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안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 기차를 태워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십시오. 야, 이게 그 기차고요. 앞에 거는 제가 뺐는데 뭐 이상하다. 앞에 그거는 예. 그다음에 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 소금강산 앞에 있는 아주 멋있는 식당이고 전망이 끝내주는데, 여기서 밥을 드시려 그러면 올라갈 때 이 앞을 지나가거든요. 이 앞을 지나가면서
예약을 해놓든지 해야지 그 끝나고 나와가지고 가가지고는 여기서 밥 못 먹습니다. 근데 혹시 가시면 올라갈 때 예약해놓고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그다음이 바로 그 호텔 앞에 보면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그다음 카트가 그걸 찍은 건데 예, 예. 요 뾰족 튀어나오는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그 전망대가 할슈타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세계 저 문화유산이라는 할슈타트를 보는 가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가장 좋은 전망대인데 그다음 카트가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할슈타트 다음에 이제 닥슈타인, 크리펜슈타인이라고 하는 산에 또 올라가서 이 케이블카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래도요, 이게 한 100명 이상 타는 큰 케이블카였어요. 예. 거기에는 흔해 빠진 케이블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서 빨간 줄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닥슈타인, 크리펜슈타인 이 케이블카고 그 꼭대기에서 맞은편으로 또 케이블카가 한 줄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세계적인 관광지는 케이블카가 한 줄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리기 마운틴에서 그 기차가 양쪽에서 올라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케이블카 올라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는 이 산악 관광 인프라가 돼 있어야 뭐 세계 이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맞은편 이건 우리가 올라온 건 저 뒤쪽이고요. 이쪽에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케이블카가 있고 그다음 또 그 케이블카고 넘어가십시다. 그다음 그 케이블카 넘어가는 그다음 예, 다음요. 왜 이렇게 나오지? 그 앞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꼭대기는 어디 가나 있는 교회당이고요. 그다음 예. 거기서 이제 가는 트레일 걷는 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그다음 카트에 나오는 파이브 핑거즈라고 이 소위 말하자면 아주 벼랑 끝 전망대인데요. 전망대가 5갈래로 이렇게 손가락 것처럼 5갈래로 나 있어서 이 이름을 독일어도 안 쓰고 이거는 뭐 아예 지도에서부터 파이브 핑거즈라고 영어로 나옵니다. 그다음 그다음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어시시하게 앞으로 돌출돼 있는 그냥 전망대인데 그 전망대가 5갈래로 뻗어져 있다는 거고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등산로의 끝인데요. 넘어가십시다. 또 넘어가십시다. 그 정상부 부근에 가면 이런 식의 벤치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의 벤치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 벤치에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가 있고 그다음요. 요거는 이제 거기에서 또 되게 자랑하는 건데 벨트 에르베 슈피랄레라고 돼 있는데 벨트는 월드고요. 에르베는 작품 유산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슈피랄레는 스파이럴입니다. 스파이럴. 세계문화유산 나선 세계문화유산 나선이라고 직역하면 요게 그 정상에 있어요. 그다음 또 넘어가십시다. 이 뭐 의자를 또 하나 찍었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당 안을 보는데요. 다음 넘어가십시오. 교회당 안에 그 다른 게 없고 앞에 보시다시피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저는 이렇게 교회당의 한가운데에 말씀을 모셔놓은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요. 하도 작은 교회당이 개념이 좀 특별나서 사진을 몇 개 찍어봤습니다. 계속 넘어가십시다. 교회당 외관 나올 때까지. 이게 이제 다시 외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내려가면서 다시 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슈타트 시내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자료나 책자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할슈타트의 사진은 배를 타고 저 앞에 나가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거의 찍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하여튼 지상에서 찍을 수 있는 제일 그 괜찮은 사각을 발견했다는 게 요런 정도고요. 그다음요. 나무를 벽에 딱 붙여가지고 나무가 평면으로 이렇게 키운 나무가 한 그루 가장 이색적이어서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이 할슈타트의 제일 큰 성당이 절벽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저 꼭대기 위에 있는데, 올라가 보면 그다음 모습입니다. 예, 뭐 시간이 늦어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십시오. 다음 보시면 여기 지금 몇 나라 말로 안내를 해놨습니까? 근데 밑에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 하는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는 다음 카트를 보시면, 자,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위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먼저 쓰고 그다음 한국말 쓰고 그다음에 중국어 쓸 정도로 좌우지간 한국 사람들이 미어지게 옵니다, 여기에. 자, 그다음 다른 각도에서 찍은 할슈타트의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그다음에 이제 스벨프호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산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그냥 뭐 충분히 여태까지 지겹게 보셨으니까 그냥 요거는 어떤 모습인가 보고 넘어가십시오. 네, 쭉쭉 넘어가십시다. 이게 상부 스테이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 있는 트레일이고, 예, 그 위에 있는 식당이고, 예, 예, 식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먹은 식당이고, 다음 넘어가십시다. 요게 이제 샤프베르크라고 하는 산이 아까 그 클라우젠 패스만큼 제가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던 건데, 이놈은 한 10년 전에 가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상을 포기를 하고 중간에서, 이게 이제 중간에 역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간역에서 그냥 산행을 포기하고 중간역에서 이놈을 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참, 그 뭐라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 꼭대기를 반드시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다시 간 건데, 이게 이제 하부 출발역의 모습입니다. 엄청 크고요. 이게 이제 저 아침에 9시에 문을 열든가 그런데 10시에 갔더니 오후 3시 표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샤프베르크를 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표를 미리 예약을 하시든가, 예? 아니면은 9시도 전에 한 8시 반쯤 가서 줄을 서든가.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갔더니 3시 10분 표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5시 30분이 내려오는 마지막 기차란 말입니다. 그러면 3시 10분 걸 타고 5시 반 기차로 내려오면 올라가서 2시간도 못 있잖아요. 예? 제대로 뭐 걷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다음날 내일 다시 오자 이게 안 되는 처지니까. 그래서 3시 10분 거를 사고 5시 반 내려오는 표를 사고, 그러면 현재 시간 10시도 안 됐는데, 예? 그 사이에 3시까지 한 5시간, 예?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 올라간 그 츠벨포르는 그래서 간 겁니다. 샤프베르크 표가 3시 거밖에 안 사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오전 시간을 츠벨포른에 올라가 본 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샤프베르크 기차는 아프터식 그 등산 열차인데, 한 35분 올라가요. 35분 올라가는 거고, 다음 카트를 보시면 그 최초의 이 샤프베르크 등반 열차의 기관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기 기관차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차의 모습이 다음에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아프터식 그 열차기 때문에 뭐 꾸불꾸불 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상에 접근, 다음 카트가, 예, 정상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이 그 정상에 있는 호텔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카트가
이 정상에 있는 호텔이 어디에 있나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요 오른쪽이 그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은 높이가 한 뭐 거의 1000m 될 것 같은 아주 낭떠러지라고요. 그 낭떠러지 끝에 호텔을 지어놨고 그 호텔 바로 앞에까지 이제 아까 그 기차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꼭대기를 말하자면 기차역 기준으로 볼 때 왼쪽에서 본 건데 그 오른쪽에 가서 저 오른쪽을 보면 이런 또 깎아지른 벼랑 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 뭐 기차를 또 하나 더 찍어놨네. 예,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예, 그 다음요. 예, 이게 아프터식 철도라는 게 그 앞에 톱니바퀴 그게 아프터식 철도를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이거는 그다음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반대쪽에 벼랑 끝으로 가는 트레일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가까이 가면 이래요. 왜냐하면 이 왼쪽 너머는 그냥 깎아지른 절벽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길은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트레일이 나 있습니다. 그다음요. 그쪽 끝에 가가지고 우리가 온 쪽을 다시 돌아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샤프베르크 꼭대기 있는 호텔이라는 게 저 벼랑 끝에 있는 꼭대기 있는 조그만 건물 저게 이제 아까 그 샤프베르크 호텔입니다. 예, 그다음요. 예, 그 모습을 조금 이제 되돌아가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넘어가십시다. 예, 또 넘어가고. 예, 요거는 이제 고사우제라고 그 부근에 있는 또 다른 호수인데 고사우제라는 호수인데 거기서 올라가는 쯔비즈 알름이라는 데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쯔비즈 알름 그 지도를 보시면 호수 바로 앞에 보면 고사우 캄머반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쯔비즈 알름 올라가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카인데요. 예, 그다음 카트 보십시오. 예, 이건 뭐냐 하면 그, 그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스위스 여기서 이 저 렌트카를 하면요, 요걸 줍니다. 그 앙쿤프트 자이트라고 하는 거, 앙쿤프트 자이트는 도착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아, 그 밑에는 불어구나. 에르 다리베 이것도 도착 시간이고 오라 다리보 이거는 이태리어인데 도착 시간을 이게 이제 주차비를 안 받는 주차장들이 이게 필요해요. 주차비를 안 받지만 2시간 주차, 4시간 주차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내가 몇 시에 도착했다 하는 걸 여기다 표시를 하고 제가 이제 여기 10시에 도착한 거죠. 그죠? 10시에 도착했다 하고 여기다가 자동차 앞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 놓으면 그러면 그 주차장에 4시간 주차할 수 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는 상관 안 하는 거고 그 시간 넘어가기 전에는 돌아와야 되고 요게 이제 대부분 동전으로 그 주차비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렌트카를 하실 때 그 렌트카를 몰고 떠나기 전에 동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뭐 스위스 프랑이든 유로든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프랑 또는 유로 지역에서는 유로 동전을 안 가지고 나가면 주차장에 도착해 가지고 동전 구하러 댕기느라고 골탕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저 렌트카에 이거는 항상 비치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2군데, 3군데 이런 걸 봤어요. 주차비를 안 받고 몇 시간 공짜 주차 하면 요 도착 시간을 게시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요. 이 쯔비즈 알름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고사우제를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 쯔비즈 알름에서는 별로 걷지 않고 그냥 경치만 보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사우제를 한 바퀴 그러니까 고사우제 주변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데 이것도 뭐 1시간 정도면 되는데 우리 식구는 뭐 하여튼 거의 2시간 걸린 것 같으네요. 그 중간중간에 꽃사진 찍느라고. 자, 그다음요. 예.
요거는 뭐냐면 바스라우션이라는 거는 물의 속삭임이라는 뜻인데 그 중간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깔때기 오른쪽에 귀를 대고 들으면 그 물이 앞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모아가지고 아주 기발한 독특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다음요. 예, 뭐 고사우즈에 돌면서 각 방향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넘어가십시다. 예, 이거는 그 여기 지금 왼쪽 위가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 이제 이 절벽 타기 하는 애들이 여기서 절벽 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런 길로 저 호수를 돌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예, 뭐 경치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 요런 게 하나 있는데 판타레이 하는 게 히랍어로 알레스 플리스트 그러니까 모든 것은 흐른다. everything flows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요런 게 하나 또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예, 요거는 이제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이제 쭈리히로 돌아오는 도중에 브레겐츠에서 그 유명한 오페라 극장 호수 위에 브레겐츠 호수 위에 저 오페라를 공연하는 그 브레겐츠 오페라 하우스 이게 나비 부인 무대입니다. 나비 부인 무대인데 뭐 그거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시간상으로 거기서 저녁을 먹어야 돼서 잠깐 들려서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상크트 갈렌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상크트 갈렌 지역은 스위스의 제일 동쪽 지역입니다. 다시 이제 스위스 프랑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스위스 물가가 하도 비싸니까요. 차 몰고 나갈 때는 차 몰고 스위스로 들어올 때는 아무리 기름이 여유가 있어도 만땅 채워 들어와야 됩니다. 예? 너무 비싸요. 예, 스위스는 모든 게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장크트 갈렌이 말하자면 스위스의 동쪽의 그 중심 도시 비슷한 데인데 이 장크트 갈렌의 저 숙소에 묵었더니 그게 요 그림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166 해놨죠, 그죠? 예? 1에다가 일자가 있고 1하고다 60, 이 모텔 이름이 166인데요. 제가 보기에 장크트 갈렌에서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호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 뭐라고 써놨냐면 CHF 15 스위스 프랑 해난 그 왼쪽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웨스트 슈바이처 그러니까 동 스위스의 게스트 카르테 그러니까 게스트 카드 그러니까 동 스위스 지역에서 통용되는 게스트 카드가 15 스위스 프랑 하루에 프로타크 하루에 15 스위스 프랑인데 요 놈을 사면 예? 요 놈을 사면 거기 있는 60개의 어트랙션에 다 그라티스라는 겁니다. 예? 60 하이라이트 그라티스잖아요. 공짜. 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 장트 갈렌 지역에 그 동 스위스를 가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호텔에서만 팝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지역의 호텔에서 자면 그 지자체에 속하는 그 지역의 모든 대중교통이 공짜인 거는 어디나 다 상식인데 이렇게 60개의 이 뭐 미술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케이블카 뭐 온갖 게 60개 다 들어 있는데 60개를 불과 이게 사흘이었던 것 같아요. 45 스위스 프랑을 내고 사면 사흘 동안 이 60개를 무제한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 동네 가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산티스라고 하는 그 산에 케이블카를 다음 넘어가십시다. 예, 이 산티스는 지금 저 밑에 보이는 저 케이블카 역 바로 옆에 있는 게 호텔이고요.
여기는 호텔이 꼭대기 아니고 여기 출발역에 있더라고요. 그다음 넘어가면 다음 넘어가요. 그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트레일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은 꼭대기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꼭대기에 있는 그 무슨 탑이고요. 뭐 방송탑이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다음요. 다음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본 이번에 탄 중에 제일 큰 케이블카였던 것 같은데 120명인가 뭐 정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뭐 그냥 그 주변 경치고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산티스는 좀 그 산 위에 부분이 너무 막 그 거칠고 황량하고 경사가 급하고 해서 우리 노인들이 가서 별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제가 이번에 티롤 알프스 간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에벤알프라고 아까 제가 무슨 알프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 동네 이름이 에벤알프인데 이 에벤알프에 있는 지금 뒤에 가서 보여드릴 그 절벽 끝에 매달린 조그만 가스하우스 그놈을 제가 뭐 하여튼 스위스 여행 등산 지도를 책을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 가지고 거기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곳인데 이 가스트하우스는요, 이 베르크 가스트하우스는 산 여관 이런 뜻인데 에벤알프 산 여관이겠죠. 가스트하우스 이거는 케이블카 스테이션 바로 옆에 있는 꼭대 위에 있는 그 식당인데 요게 또 요 갔을 때좀 배가 고파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밥을 먹어서 사실은 제가 꿈에도 그리던 거기서 밥을 못 먹었는데요. 이제 여기 케이블카도 별로 특이 사항이 없는 거라서 안 보여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에벤알프 꼭대기 있는 그 케이블카 상부 스테이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좀 내려갑니다. 그 이정표에는 15분 걸린다고 돼 있는데 이정표에는 내려가는데 15분 올라오는데 20분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는 내려가는데 30분 올라오는데 30분 걸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 가는 길의 경치입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또 예배당이고요. 그 예배당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기에서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스트하우스 애셔로 가는 길에 있는 조그만 창고 비슷한 거고, 요런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꼭 잔도 같은 이런 길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면 그 다음에 가스트하우스 애셔가 나옵니다. 다음. 요게 생각처럼 예쁘게 안 나왔는데요. 좌우지간 이 절벽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요 집에서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함 하겠다고 이번에 갔는데 결국은 아까 위에 있는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여기서는 그냥 저 맥주나 한잔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맞은편에 보이는 경치가 그 다음 카트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반대쪽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 카트는 밑에서 올려다 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의 아까 벼랑 끝 길을 돌아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크트 갈렌에 왔으니 자투리 시간이 남으면 이 상크트 갈렌의 성당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당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계속 그냥 보시기만 하고.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고 한번 볼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크트 갈렌은 여기에 이 성당 자체보다도 거기 수도원과 도서관 이런 게 세계문화유산이고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에베날 아니 그렇죠. 에베날프 가스트하우스 애쉬어 갔다 오고 하느라고 좀 늦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서 못 봤는데, 근데 다행히 성당은 좀 늦게까지 문을 열어줘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도서관 같은 다른 거를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아니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니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첫 번째 걸로 이제 쭈리히로 돌아와서 쭈리히에서 또 오후에 비행기 탈 때까지 오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에는 프라우 민스터라고, 민스터는 교회당이라는 뜻이고요. 프라우는 마담이라는 뜻인데, 이런 데서 쓸 때 프라우는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프라우 민스터는 마리아 성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 성당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샤갈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샤갈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은 여기 게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쭈리히에 가시면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콘스트 하우스하고 그다음 프라우민스트, 이게 프라우민스트가 어떻게 보면 뭐 보통 그 그림을 특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술관 안 가도 이거는 보러 가니까요. 샤갈 스테인드 글라스는 보러 간다. 뭐 이런 정도고. 그다음 계속 넘어가십시다. 그거 끝나고 나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이 저 파이프 오르간 그 성당 거고요. 그다음 거는 이제 그로스민스터라고 대성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로스가 그레이트니까 그로스민스터는 이 정문 내에 구조 청동 조각상이 너무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만들었다 그러면 이상하나? 하여튼 이 뭐 저 조각 작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샤갈 스테인드 글라스는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이게 그로스민스터의 이 문의 청동 조각이 뭐죠, 피렌체의 세례당 청동문 조각보다 더 좋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고 유리 공예 성의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다음 세 카트가 그거를 보여드리는데,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 작가의 작품은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이 성당 중에 아주 드물지만은 돌을 아주 얇게 깎아가지고, 돌을 아주 얇게 깎아서 빛이 투과할 정도로 얇게 깎아가지고 유리창을 만드는 그런 성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무슨 돌로 만들었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유리 공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음 다 그런 겁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되게 되게 빨리 한다고 했는데 잘 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원래 이제 이 구글 지도를 같이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구글 지도를 보면 이제 취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루체른이 있고, 네. 여기 루체른에서 조금 갔던 데가 아까 몇 군데가 있었어요. 루체른에서 요게 처음에 갔었던 저기 같은데, 이게 뭐야? 필라투스 이쪽,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저기 같더라고요. 거기가 리기예요. 지금 리기. 이 가운데가 리기가 여기 있고, 여기가 리기가. 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여기가 음. 알트도르프 쪽으로 해서, 그 루체른 호수의 동남쪽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알트도르프 해서 클라우젠 패스로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티틀리스 산. 티틀리스는 저 남쪽인데. 거기. 그러니까 슈탄스의 아주 남쪽. 네. 음, 음. 그래서 슈탄스 호른하고 티틀리스 다 슈탄스의 남쪽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클라우젠 파스 음, 쪽으로 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쭉 그 다음에 이제 인스브루크까지 그냥 가는 거지. 인스브루크 네. 사실은요, 클라우젠 패스에서 인스브루크 가는 중간에도 패스가 여러 개 있고 그 패스 꼭대기도 가볼 만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시간이 없어서 가보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인스브루크를 이제 이쪽으로 가고 더 동쪽으로 가면 잘츠부르크 나오고. 노르트 그다음에 이제 짤츠부르크 짤츠부르크 이쪽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여행 잘했습니다. 자, 네. 이제 질문이나 아니, 이거 우리가 그냥 공부해서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여행사를 하나 차리시면 어때요? 여행 회사 해서 제가요, 제가 왜 여행사를 안 따라다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적어도 선진국은 여행사를 안 따라다니는 이유가 선진국일수록 특히 유럽은요, 오후 5시 되면 모든 일정을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버스 운전수의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러잖아도 저거잖아요. 저 뭡니까? 썸머 타임 해가지고 여름에 9시 반까지 세상이 훤하다고요. 예? 그런데 5시에 맞아. 버스 운전수 노동 시간이 끝났다고 버스가 스톱하고 5시에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내려와서 6시에 밥 먹으라 그러고 나서는 할 일이 없게 만들어 놓으니 예? 그렇다고 해서 저 시내 한복판에 호텔에 안 재워준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서. 예? 떨어진 변두리에 그 3성 내지 4성 호텔에 자면 그야말로 6시부터 9시, 10시까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선진국은 절대로 여행사 안 따라다닙니다. 예.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이. 근데 사실은 케이블카들도 대충 6시면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6시 전에 내려오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케이블카나 문 닫는 시간이 없는 짓을 해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여행사 따라다니면 저기 저 변두리 지역에 3성급 저 숙소에 떨자 놓고 저 저녁 먹으라 그러면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막 무리를 해서 댕기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비하면 하루의 이동 거리를 굉장히 잘게 쪼갭니다. 예.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웬만하면 한 번에 1시간 이상 이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이상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천상 뭐 중간에 쉬거나 아니면은 집사람이 좀 운전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점점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더 힘들어집니까? 더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늦기 전에 빨리 가봐야 돼요. 박 회장이 오늘 군산 가시죠? 예? 원래 군산 가시죠? 저희가 응? 이제 모르시는구나. 저기 67에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버스 빌려서 이렇게 저기 여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쯤 가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요. 그 첫 번째 모임으로 이제 군산 가게 됐는데 시간 되시면 이제 다음번이라도 한번 참가하시죠, 아, 회장님께서. 네. 저희가 이제 산에 오르는 게 좀 힘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그런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우리 경로 형이 이거 하라고 하는 거를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이거 시간 무진장 들었어요? 예? 그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하는데. 네. 아,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네요. 원래 사진 잘 찍시죠. 사진 잘 찍으세요. 아, 엄청 많이 찍은 중에 골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알프스에는 그렇게 케이블카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는 뭐 설악산에 케이블카 그 남설하게 만드는 거 그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논란을 많이 하고 아직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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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프라를 갖춰야 되겠네요. 아, 저는 일본만 가도요. 일본만 가도 이렇게 탈레반 국가는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예? 강원도와 그다음에 충청북도, 경상북도 산악 지역과, 예? 지리산 주변 6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예? 선동을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나라는 우리 산간 지역의 국민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고속도로를 열심히 놓는데요. 고속도로를 놔놓으면 당일로 서울 돌아가 버려요. 예? 고속도로 때문에 지방 관광지에 손님이 머무르질 않는다고요. 지방 관광지에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해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빨리 서울 돌아가기. 예를 들어서 수안보 온천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는 그냥 집에 가지. 거기서 자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나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우리 국민인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못하는 사람도, 예? 우리 국민이고 벌어먹고 살 거리를 나라가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동 선전 작업의 자료를 수집하러 갔다 온 겁니다. 공감입니다. 잘 맞습니다. 아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 전에 수안보 가서 1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통통 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래서 집에 가서 너무 비었어. 그러니까 이 수안보 인근에 온천 말고 사람들이 더 머무를 시간을 들여서 더 머무르게 만들면 거기에서 잔단 말이에요. 응? 뭔가 다른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숙박시설하고 식당만 만들어 놨지 다른 무슨 거기에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다른 걸 안 만들어 놔서 그래요. 원래 이거 1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1시간 반. 예. 예, 그럼 대충 마무리 하시죠. 네. 아유, 오늘 덕분에 정말 이 알프스를 다양하게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온 경험을 잘 봤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그렇게 렌트카 해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다녀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독일어를 잘 자신이 없어가지고. 글쎄요. 그게 아니 뭐 그냥 고유명사기 때문에 예? 그냥 지명들 그냥 고유명사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냥 가스트가 게스트고 뭐 몇 개만 알면 됩니다. 그러네. 예, 하우스가 하우스고 하우스고. 하우스가 하우스고 예.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우리 경로 형 또 하라고 그러시면 예?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국내에 작은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그거 좋네요. 예, 좋네요. 예. 그것도 뭐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렌치 알프스, 이탈리안 알프스 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얼마 뭐 너무 논다 뭐 이렇게 욕만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거요. 그거는 진짜 한 몇 년치를 다
저 해가지고 골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 중간에 이거가 더 낫겠다 그러셔서, 최근에 따끈따끈한 걸로 하라고 그러셔서 8월 달에 갔다 온 걸로 바꾼 겁니다. 아유, 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수고했습니다. 봤습니다. 예, 수고 네. 많으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예. 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